황금가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69번째 리뷰입니다. 오늘의 챕터는 공감적 경청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공감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늘은 잠깐이나마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태도가 중요하고 기술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성격 중심의 리더십 프로그램들이 기술에 치중했다라면은 스티븐 코비는 태도,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금원이 있죠. 당신의 성품이 하도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임기응변식으로 가문이설을 잘하고 상대를 이해한 척 하더라도 금세 그것은 바닥이 나고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질 때는 어떤 모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은행 계좌의 계좌를 인출하는 효과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원칙 커뮤니케이션 원칙이 뭔가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를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를 완전히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한 존중하는 태도라는 건 뭘까요? 그가 자신의 과제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스티븐 코비는 여느 리더십 개발과는 다르게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황금거의 여러분은 바로 이런 스티븐 코비의 깊은 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PPC 밸런스, 즉 생산과 생산 능력 간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스티븐 코비가 제안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수용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습관 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기서 추구하는 기본 원칙,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지 않고 처방한다는 건 다 오류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이 처방이 자서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처방을 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경청을 해야지만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청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경청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경청의 기술을 잠깐 다뤄볼까 합니다. 여기서 경청의 기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메라비안 박사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말은 약 7%에 불과하고 비언어적인 몸짓, 이런 저런 제스처 또는 호흡, 얼굴 색깔이 변한다든가, 또는 얼굴의 표정을 짓는다든가, 온몸으로 하는 어떤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말을 뛰어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조와 억양과 음성,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어떤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말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말은 약 7%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93%가 이런 비언어적인 몸짓, 억양, 어조, 음색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단순한 문장이지만 어떤 억양과 리듬으로 그가 제스처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로 바뀐다는 것이죠. 제가 2가지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2번째 버전, 나는 당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한국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똑같은 문장이지만 뉘앙스와 어조와 강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민감하게 온 신경을 다 기울여서 오감을 기울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감정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의 감정을 경험한다.
참 쉽지 않죠. 이것은 어떤 동의나 동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의 경험을 내가 같이 경험해 주는 것이죠. 한국어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만나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해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해 주는 사람,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때 감정은행 계좌의 계좌가 입금되고 충만해지죠. 충만한 인간관계로의 전환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븐 헤비츠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코비가 고민에 빠져 있는 고등학생 남자아이와의 아빠와의 대화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빠, 난 지쳤어요. 이제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더 이상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는 아빠 앞에서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때 공감적 경청의 기술을 활용한다라면은 공감적 경청의 기술에도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 아주 낮은 수준은 거기에 어떤 이의나 충탐 회판하지 말고 그냥 그 내용을 반복해서 그 아이한테 상대에게 돌려주는 수준이 공감적 경청의 첫 번째 레벨인 거죠. 대화의 내용을 반복한다.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을 반복한다. 너 지쳤구나. 학교 가기 싫구나. 이런 것이죠. 학교가 지루하고 따분하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말한 내용을 반복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죠. 지루하고 따분해서 학교 가기 싫은 모양이구나 하는 수준이 두 번째 수준이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높은 수준은 온전히 그의 감정을 바로 들어가 감정을 느껴주는 것이죠. 너는 학교를 가는 것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그의 감정을 경험해주는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세 번째, 내용과 감정을 함께 정리해주는 수준. 이게 이제 공감적 경청의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죠. 너는 정말로 학교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빠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 들겠죠. 아빠, 학교는에서 더 이상 지루하고 따분하고 배울 게 없어요. 학교에서 네가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영철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 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돈을 벌겠대요. 너도 영철이처럼 하고 싶은 거니? 아니요,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기회를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저게 문제가 생겼어요. 너에게 문제가 생겼니? 어떤 문제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좌절감이 어느 지점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감적인 경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학교 다녀왔니? 그러면 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별로요.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뭐라 할까요? 할 말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아이들과의 관계뿐일까요? 저는 정말 수많은 부부들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 공감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면서 정말 사랑이 식어버리고 차가운 가정으로 변화된 가정들 정말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가정일 이웃과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시 자신의 본래의 목소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행복과 사랑과 존경,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자극하고 심리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라면은 황금거의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간관계, 그 충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황금거의 여러분, 공감적 경청의 기술 다시 한번 자각하고 점검하는 수준에서 오늘 한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적인 경청의 기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